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때로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위해서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제 보편적으로 그 집단이 가진 그 특성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집단이 예를 들어서 SI 기업이면은 SI 회사들을 다니는 개발자들이 가진 성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기반의 회사면 서비스 회사가 있고, 또 기업 규모에 따라서 또 개발자들이 진짜 하는 행동들이 너무 달라요. 제가 프리랜서 하면서 정말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아, 내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정도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달라. 나는 굉장히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고요. 애초에 우리 사회에서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예를 들어서 한국에 태어난 것도 선택권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부모님도 이제 선택권이 없죠. 그리고 내가 지금 생긴 생김새부터 모든 것들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강제로 선택되어진 게 굉장히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건 타고난 DNA와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온 과정,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러니까 행동 그런 패턴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 이제 가야 되는지, 좀 여기다 부제로 써놔야겠다. 어떤 회사의 선택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요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개발자의 그런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SI 회사 같은 그런 회사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다들 일정에 좀 쫓겨요. 그래서 되게 많이 쫓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만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하고 하는 SI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약하고 그냥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SI 같은 경우는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좀 이렇게 한 사람을 막 2개, 3개 프로젝트 돌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새로운 걸 좀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SI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능만 동작 잘 하면 그런 퀄리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객이 까다롭지 않으면은 그렇게 막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고객이 검수가 되게 좋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실력 있고 퀄리티 있는 개발자들을 안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물론 비용 대비 맞추긴 하겠지만, 오히려 SI 진짜 유명하다는 곳들 보면 디자인이 훌륭한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고객들 눈에 바로 보이고 인지되니까. 그래서 SI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종종 보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직원 뽑아서 내부에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졸업생들이 그런 기업에 좀 많이 가요. 사전에 SI로 했는데, SI도 뭐 경력자들 되게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내부 직원이 하나하나 설계하면서 만드는 게 훨씬 낫다. 또는 그 SI 직원이 만들었던 것들 있죠. 그 협력업체가 했던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SI 그런 제품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제 기업 규모가 되게 작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주도하는 이런 회사 가면, 그런 회사들은 좀 너무 세지.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그 파괴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뭐, 팀노바 같은 느낌 아닐까? 아무래도 인원이 적고, 그리고 커리큘럼 제가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런 교육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직접 교육도 하고 그 최종 과정도 제가 하고 뭐그 상담도 제가 하고 거의 모든 걸 제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이 모든 거가 이게 한 방향이 있어. 철학이 있고 그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알고 계시면 이제 내가 좀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 살면서 이게 맞나? 막 이런 때가 있어. 근데 그 군중들은 한쪽 방향으로 딱 저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SI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 SI적 성향, 그러니까 빠르게 생산성에 좀 특화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뭐 구조가 중요한 거 다 아는데 일정 쫓기고 이러다 보면 다 그렇게 짜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도 그렇게 막 신경 많이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 회사가 우리 회사랑 다시 계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SI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짜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SI 통해서 갖고 온 소스를 가져와가지고 작업을 해준 적도 있고 반대로 내가 그런 걸 짜서 준 적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주석 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나중에 연락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어차피 저를 위해서 주석을 열심히 다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주석 따는 것도 좀 아쉽고, 아니면 또 구조적으로 막 이렇게 잘 짜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근데 일반 기업들, 유지보수 많이 한 기업들이나 대기업은 또 달라요. 요즘은 또 슈퍼앱이 또 이슈가 되면서 이제 한 앱에다가 정말 많은 앱들을 때려 넣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블록버스터급으로 되게 커지는 이런 구조가 생기면서 아마 구조가 더 많이 복잡해지고 디자인 패턴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디자인 패턴의 트렌드는 확실히 대규모 앱들을 개발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막 MVVM이나 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패턴들 보면 다 대부분 이제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렇게 스파게티 소스가 되지 않게끔 막는 그런 이제 디자인 패턴의 구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곳에서만 또 일을 하는 사람은 디자인 패턴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프리랜서냐 아니면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잘하라고 나쁘게 말하면 주제 파악 잘하라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자신의 객관화 이거를 잘하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내가 지금 프리랜서고 내가 SI적 성향으로 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대기업 스타일로 작은 거를 개발하더라도 그게 정말 슈퍼앱은 엄청 큰 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앱에서 만약에 쿠팡에서 막 쿠팡 이츠 뭐 쿠팡 뭐 플레이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이 내부에 넣는 게 트렌드거든. 그래서 우버 이츠랑 뭐 그런 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국 모델이거든. 중국에서 많이 보여준 모델이고 이제 이런 중국 스타일의 근데 이제 중국 IT 쪽으로 무시 절대 못해요. 지금 기술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아니 저는 전문가 그러니까 저 중국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홍콩은 좋아하는데 대만이랑 홍콩은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중국에 그렇게 별 생각이 없는 편인데 근데 그렇게 그 빨아주려고 빠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기술력이 좋은 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꺼져? 이거 청광차단 이거 껐는데 잘 안 꺼지네요. 아무튼 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런 중국식으로 진짜 가고 있다. 이거를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동남아 쪽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앱에다 정말 많은 걸 때려 넣다 보니까 작은 걸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앱 하나 개발할 때도 많이 투여가 되고, 그리고 대신에 그 부분 최적화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SI 같은 경우는 단가가 중요하잖아요. 단가를 싸게 잡으면 빨리빨리 짜거든.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그래도 대략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라도 있는데, 이제 너무 큰 앱들 같은 경우는 전체를 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총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제 가수가 한 명이서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거랑,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어마어마해. 막 이렇게 엄청난 그 무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거? 그거를 지휘하는 법은 양쪽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정답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지. 제가 맨날 창의성을 강조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인간은 그거에 특화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잘 살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 거의 무언의 섀도우 복싱처럼 그러니까 입놀이죠. 입놀이라 그러죠.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뭐 예를 들면 디자인 패턴도 완벽해야 되고 알고리즘도 완벽해야 되고 생산성도 뛰어나면서 유지보수도 좋으면서 주석도 안 달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보여야 되고, 뭐 변수 네이밍도 훌륭한데 근데 유지보수도 잘 돼야 돼. 이런 거 없어.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기회 되면 얘기를 할 건데,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신경 다 써도 결국엔 유지보수 되면서 아이디어 새로운 거 들어오면서 스파게티 소스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요. 스파게티 소스처럼 이렇게 소스가 꼬이는 걸 방지하려면 결국엔 그거를 또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또 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러죠. 우선순위 재배열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높은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창의력 하면은 막 띵킹,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걸 그냥 창의력인가 보다 그냥 제대로 창의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아인슈타인 같이 시대의 석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천재들은 기존과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었고, 스티브 잡스도 기존의 광고에서 정말 그 아인슈타인이나 뭐 마릴린 몰로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존과 너무 다른 그런 형질의 사람들을 괴짜라고 칭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꿔왔다. 그러면서 애플이 그런 얘기하죠.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정답이었다면 사실은 부자가 소수일 리가 없죠. 정답을 같이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는 결국엔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팀노바에서 정말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해낼 수는 없지만, 그 대규모 학원처럼 못하지만, 제가 그 신념과 이게 곤조라 그러죠. 일종의 나쁜 의미도 있지만 근성, 어떤 심지 막 이런 게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말 교육을 진짜 오래 했어요. 17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일들을 많이 봐요. 이제 막 수천 명을 제가 수천 명 정도는 가르친 것 같은데, 제가 거쳐간 친구들 그렇게 많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참 이렇게 20대 때 확실히 너무 빡세게 살았어.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투자 시간 대비 그게 확실히 능률이 더 생겨가지고 그런 게 생겼지만, 이렇게 예전의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정말 그 20대 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때 1대1로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디테일 보고 관찰하면서 내가 느낀 게 지금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들이 사실은 대중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전문대나 이런 데를 가면 좋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문 학사를 주잖아요. 학위가 있는데 팀노바는 졸업을 하면 뭐 학사를 정식으로 주는 그런 곳은 아니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가? 그냥 잘하면 장땡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팀노바 졸업 여부가 중요한가?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근데 학생들은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보다 중요한 거는 잘하는 거죠, 사실은. 잘해지는 거, 그 실력 향상, 그리고 그게 연봉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가장 뭐가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답을 제시하고 그거를 그냥 쫓아감으로써 굉장히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절대 부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를 떠나서 뭔가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살면서 진짜 제가 뭔가 이렇게 잘하고자 하면 애지간하면 다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최상위권에 있었어요. 왜냐면 오타쿠 근성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딴 것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해요.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못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아무튼 옛날에 저 집에 살던 곳에 상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정말 그 정도로 막 나가는 대회마다 다 상 타고 그랬는데, 그런 것 중에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꾸준히 뭔가를 하기도 했지만 그 기존의 사람들이 가진 상식을 일단 배우는데 그 지식을 내가 가진 거화를 시켰거든요. 이게 엘리트들이 가진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낙제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생각보다 기존 교육은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고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회사 가면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회사마다 장르가 다 다르거든. 그리고 회사마다 특성이 다 달라. 근데 제가 이걸 알 수밖에 없는 게,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 대기업 일도 많이 하게 되고 협력업체로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저는 진짜 KT 쪽 일도 해보고 뭐 삼성 그쪽에 일도 같이 해보고 정말 많은 곳에서 일해서, 현대증권, 뭐 현대카드, 고객 그 정부 사이트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개인 뭐 어떻게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뭐 미용실 관리에 만들어 달라는 적도 있었고, 이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홈페이지부터 막 다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오래 개발하다 보니까 다 잘했던 거죠. 그래서 뭐 돈 받을 정도는 했는데, 그 정도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이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느끼는 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개발회사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거 되게 멍청한 생각인데, 아까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단순화시켜서 그거를 그냥 믿고 싶어 해. 그 제일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 되게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 부자는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저 오은영 박사님 되게 존경하는데, 왜냐면 일단 되게 대단한 그런 이런 심리 쪽에 거의 권위자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의학 쪽의 권위자 중 한 명인데, 그런 사람도 에르메스 입는다고 욕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야. 그 위치가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이고, 그리고 교수까지 하고, 그 유명한 의사들도 직접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도 거의 1등만 했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에르메스 매장의 VIP가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 정도로 그 빡세게 산 사람이 그 정도로 이 실력을 인정을 받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지, 오히려 그냥 그런 사람과 그냥 대충대충 그냥 막 산 사람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게 정말 동일한 월급을 받는 게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냥 싫은 거지. 첫 번째 감정은 싫은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은 싫은 거고, 두 번째 감정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군중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팀노바를 굉장히 이제 싫어하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제 주면서 그 돈 자체가 금액이 생각보다 기준이 그러니까 연봉 5천 넘는 사람이 국민의 20%도 안 된다는 거 보면서, 이제 진짜 3,600, 3,700으로 시작하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에게 증오가 있을 수 있구나. 그 당시엔 더 낮았겠죠. 근데 지금은 4,500, 5,000원 되니까 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상위 진짜 30% 위쪽에 있는 수익을 얻는 친구들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되게 싫어질 수 있겠다. 이런 단순화된 생각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한 이제 감정적인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거랑 실제 실전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되게 잘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개인의 감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런 거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실제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집단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끔 강제로 해코지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교육청에 인증도 다 하고 그렇게 정말 꾸준히 해왔고, 그렇게 누구보다 청강 와서 수업도 들어보시고 실제로 결과들을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뭐 많은 청강 오신 분들한테 뭐 증거자료 다 보여드리고 뭐 교육청에 인증도 하고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실제로 회사 다니는 그 졸업생이 와서 인터뷰까지 한 영상 유튜브에 되게 많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도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면 자기네들이 논리가 깨지거든. 근데 그런 논리의 저변이 되게 별거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부자는 마르크스가 그랬는데 부자는 바보라고, 부자는 나쁜 놈이라고, 이런 거랑 똑같은 논리인 거야. 아니 또 저 커뮤니티에 저 어떤 분이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이게 이런 성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SI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기업은 디테일 잡기 바쁜데 왜 스타트업은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대기업은 규모가 크고 개발자가 많은 방식이 있고
개발자가 적어서 우선순위 높은 것부터 짝짝짝짝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고 개발자들 뽑아서 이렇게 충원하는 방식이 있거든. 그럼 린 스타트업이라는 게 왜 나왔어? 빠르게 진입해서 이렇게 시장의 반응을 보고 나오는 그런 방식이 왜 나왔어? 그게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이 만든 방식 중 하나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그때 이제 바뀌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서양 애들은, 특히나 유대인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틀에 집단주의에 가두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일했던 그 친구들도 조금 힘들었던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노부 팀장은 왜 저렇게 사람들과 대립을 할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거. 그 찐따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디테일을 보는 사람과 디테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봐, 나는. 디테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이 사람들이 가는 거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나치가 만약에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나치 시대였으면 나치가 제1당이었어요. 독일에서 최고의 국민적 지지를 받던 당이거든. 그런 사람들과도 그냥 같이 가서 홀로코스트를 자행했겠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방향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거 쫓아가거든. 그러니까 주식 투자나 뭐 코인 투자나 이런 쪽도 보면 그냥 막 오르면 그냥 무지성으로 막 투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이었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도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세력들이 돈을 벌어가는 경우도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좀 멈추고 생각해서 이게 맞다 아니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마녀사냥 해가지고 정말 어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중동 국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다 보면은 극단적으로 돼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여성 할례라든지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몰아가는 거야. 그게 먹히니까 근데 그런 게 계속 시도가 되면 부작용들이 계속 발생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 그때는 이미 좀 늦은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날 때거든. 그러니까 되게 극단주의, 여성주의 이런 거를 보여주던 90년대 일본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성력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여자다움을 강조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90년대의 느낌과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하나가 너무 세게 나오게 되면 특정 사상이나 생각들, 그리고 그런 방향들이 강하게 보여줄 때 휩쓸려 가기보다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7년 전에 했던 말이랑 지금이랑 크게 다른 말이 없어요. 왜냐면 10년 동안의 저변이 있고 고집이 확실히 있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연봉 4,500, 5,000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비전문가들이 뭐라고 어쩌저쩌고 떠들어도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용기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MS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MSG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알러지가 생기는 느낌이야, 뭐 이러면서 뭐 느낌으로 얘기하잖아. 감정과 느낌으로 근거 없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MSG가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테스트를 거친 그런 화학 첨가물 중 하나고, 실제로 식품 첨가물에 대한 교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MSG에 대해서 오히려 가성비가 좋고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것 중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유해성에 대해서 명확히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게 나쁘게 몰아가는 건 결국엔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나중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고독한 싸움이죠. 그래서 사실 한 4, 5년 전부터 생활코딩 페이스북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서도 두드려 맞았고, 아까 물론 제가 생활코딩 이런 데는 별 감정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군중심리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제가 오키도 그랬었고, 정말 그러니까 어느 개발자 커뮤니티는 무조건 고연봉 받는 개발자는 무조건 공공의 적이야. 에이, 안 믿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고,
무조건 가게 되는 게 다 이런 심리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때로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문가적인 제가 평생을 몸담아온 거고, 제가 10살 때부터 코딩을 하면서 제가 딴 건 몰라도 제가 힘들게 배웠기 때문에 이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해서 또 하이엔드 개발자까지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했던 저의 어떤 이런 생각들은 무참히 그냥 짓밟는 것들을 좀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제가 곤조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오고, 그래서 연봉이 4,500, 5,000. 요즘 최근에 간 층은 5,000대 초반으로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5,000대까지는 그래도 좀 우수 학생들 같은 경우 5,000 이상은 무조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이 곤조가 중요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가끔은 가치를, 이게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결과가 긍정적이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시련을 줘도 그거를 버텨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갑상선암도가 생겨가지고, 제가 뭐 갑상선의 절반도 떼어놨었고, 뭐 기관지염도 되게 심하게 해서 1년 동안, 그 당시 영상 보시면 막 기침도 안 멈추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관지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몸에 막 사마귀도 면역력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나고, 뭐 그래가지고 피부과 가서 다 없애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만한 사마귀 났었어요 예전에. 사마귀 아니고 그 뭐지? 아무튼 뭐 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겪으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에요, 지금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오니까 결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참 실력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학이 있고, 그거를 곤조 있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3D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되게 흥분한 사람들이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있는데 잘 안 고쳐지는 학생들을 코칭을 할 때, 일단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고집을 부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고집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고집 부리는 거랑, 나름대로 생각을 꾸준히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한 다음에 고집 부리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똥고집 말고 근거 있는 고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있는 고집, 그리고 좀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자아 성찰하면서 고쳐가는 것. 이거 자체가 사고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